이제 짬뽕을 사주지 않으시는 짬뽕 빚쟁이 안희정 이사 신문 10답입니다. 첫 번째, 극히 일부에서는 우리 정계에서 그나마 인물이 낫다고들 합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네.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외모를. 제가 어머님께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뻔뻔한 분입니다. 자, 2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좌희정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왼쪽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손잡이시기 때문에 왼손이 이렇게 별로 급할 일이 없었어요. 별로 한 일이 없다? 네. 한 일도 없는데 왜 감옥을 갔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될 것 같길래 그냥.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다가. 그래서 지조. 네. 오늘 다 깨졌지만.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내내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누릴 때 감옥을 가고 하셨어요. 백수로 지내고. 야인이셨는데 원망은 없으셨습니까? 참여정부 때 권력을 누린 분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옆에 선다는 것은 이 광화문 저기 있잖아요. 저기 무슨 신문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옆에 서 있는다는 것은 저 옥상으로부터 저격수한테 총 맞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서 일찌감치 맞아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 부당병동에 있는 저는 참 편히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원망이 없다. 네. 원망이 없으신 분이 네. 왜 저랑 짜장면을 먹으면서 펑펑 우셨죠? 제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짜장면을 먹다 말고 네. 입 주변에 짜장면 다 묻히고 한 5분 동안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고. 네.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김어준 총수가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사실상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약간 좀 성격이 좀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좀 특별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그날 4시간인가 하면서 그렇죠. 제가 몇 번인가를 여쭤봤어요. 심리학 전공하셨느냐고. 전공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저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어요? 또 반복해서 또 물어봐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또 끝날 때쯤 또 억울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데 그 질문이 자꾸 제 마음속에 어딘가를 자꾸 벗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벗겨버리는데 가만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저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어요. 그냥 감옥 가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좋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알았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냥. 그런데 왜 짬뽕 안 사주십니까? 분명히 도지사가 되면 짬뽕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하여튼 조만간에 바로 또 배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약점은 뭡니까? 남을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분노를 잘 표현하기가 무척 두렵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면은 분노를 표현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싫고 두 번째로는 그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또 미안해서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노를 좀 표현 안 하고 얘기할 방법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정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신 말씀이죠. 정치 못해 먹겠다고. 제가 보기에 최대 약점 말이죠. 여자 연예인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제대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경제는 보수주의가 잘 푼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통령은 박정희식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린 대통령. 이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각하의 뇌에는 구김살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주름이 많이 있어요, 주름이.
보기 흉하죠. 그러나 각하의 뇌는 구김살이 없는 민자입니다. 청순한 뇌. 네. 해맑은 뇌. 네. 예. 자, 6번 질문입니다. 충남 도정을 운영하시면서 정책 사안마다 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도지사 자리가 힘에 부치시는 건 아닌가? 어떠십니까? 충청남도로 보면 첫 번째로는 제 취임과 함께 온 국민이 함께해서 세종시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지켰고요. 또 최근에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그렇게 곳곳에서 난리를 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역시 충청권으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도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처음에는 야당 도지사, 젊은 도지사 뽑아가지고 지역에 불이익 볼 줄 알았는데 더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본인 자랑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충남지사로서 현재 가장 큰 화두는 뭡니까? 농업 혁신입니다. 농업, 농어촌, 농어민. 우리가 저의 나이로 보면 30년 전에 떠나왔던 그 고향마을, 여러분들의 고향마을. 그 고향마을에는 이제 초저녁이면 불 꺼진 싸늘한 홀로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긴 행렬이라고 치면 대한민국의 저 앞선 선두 대열은 아마 OECD 국가에 내놓으면 대략 아이고 대한민국 잘 사네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저 후미 대열이 우리가 바라는 일정 정도의 사람의 행복, 물질적 조건,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의료와 문화의 조건들을 갖춰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아닌 거다. 그래서 농업, 농어촌, 농어민, 삼농혁신을 주제로 제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워요. 기업 유치 몇 개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기 쉬운데 이 농업, 농어촌 문제는 당장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도시에 사는 우리 동지 여러분, 자기 고향의 농업,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까운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로컬 푸드와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학교 급식이 단순한 복지정책과 복지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도 지지했지만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안정적 소비체를 근간으로 해서 농업의 새로운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친환경 농촌의 미래를 만드는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서 학교 급식 공약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짧게 해주십시오. 예. 8번째 질문입니다. 대선 어떤 후보를 지지하실 겁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의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전 지지할 것입니다. 역사의 정통성을 상실하면 그 나무는 옳게 못 큽니다. 잠시 가지가 굵은 가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가지가 줄기 되는 나무는 못 봤습니다. 가지가 줄기 역할을 하면 그 나무는 자빠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래서 가까운 공원마다 그 무거운 가지를 받쳐주는 기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왜곡된 역사로 가는 것을 저는 방치하기 쉽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진보의 역사를 고스란히 나의 역사로 인정해온 분들 그리고 그 역사를 배반하지 않았던 후보들을 저는 지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고요? 자, 손학규 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당 대표라는 점에서 저는 그 전당대회 당원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나라당의 반대 진영에 서서 이쪽 야권의 대표이고 또한 야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앞서서 드렸지만 역사의 족보와 줄기는 정통성에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쳐주려면 화끈하게 쳐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했던
대한민국 민주당의 역사에서 절대로 그 장자와 상주의 입장을 저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